하는 그런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우리 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골든타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그만큼 중요한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골든타임이. 우리 사업에 있어서도 어, 다음 회계연도를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 7, 8월을 우리 사업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9월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달력으로 보면 1월인 셈입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그래서 그 직전 3개월,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회계연도의 1년의 결과가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꼭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경험을 안 해보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근데 저희 사업의 역사도 이 골든타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지어졌더라고요. 저희도 그 지금 그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이제 리더십 세미나라고 했었는데, 아메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행 보너스를 저희도 꾸준히 도전했지만 성취를 못했었어요. 근데 왜 성취를 못했나 보면, 9월에는 뭐 반짝 천만점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 여행을 성취하게 됐나 보니까 여행을 성취했던 해에는 그 전, 회계연도 시작 직전 3개월에 저희가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반이 어느 정도씩 이렇게 쌓이게 됐고, 그러고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해 나가니까 결과가 정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6, 7, 8월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또 에메랄드를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메랄드를 도전했을 때 6, 7, 8월에 그 에메랄드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플래티늄까지 같이 갈 파트너를 6, 7, 8월에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새로운 회계연도에 플래티늄이 되면서 저희가 에메랄드를 했고요. 다이아몬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추가 세레그가 물론 이제 해를 달리해서 나오긴 했지만 다 6, 7, 8월에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6, 7, 8월은 다들 뭐 여름 휴가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분들 만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6, 7, 8월에 다 나왔어요. 그때 왜 다 나왔나 봤더니 그때 성공하신 분이 6, 7, 8월 집중해야 된다는 말을 새겨들었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제가 제목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장.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장하고 싶어 하실 거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달과는 좀 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텐데, 마인드셋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 밑에 이렇게 모토로 써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세상에는 배우려는 사람과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만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인드는 우리가 마인드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마음가짐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가짐은 내가 배워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마음가짐도 배우지 않으면요 올바로 갖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다들 본인의 마음가짐을 다들 본인이 알아서 잘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성공자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내 딴에는 뭐 나도 참 올바른 마인드로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안 될 때가 많았죠. 잘 안 될 때가 많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할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등대처럼 저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 속에서 제가 그 마인드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올바르게 배움에 따라서 제 행동의 어떤 결과가 달리 되는 거를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성장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 때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크게 성공할수록,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에서, 이런 그 챕터가 있습니다.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목표를 이용하라.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챕터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좀 제 경험과 함께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분명히 파악하라.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예. 아메이 사업이 쉬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장해내고 어떤 사람은 성장해내지 못하는 시간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그 시작이 뭘까? 예, 뭐 제 사업 경험에서도 보고 많은 성공자분들의 스토리에서도 봤을 때 이 비전이 얼마나 선명한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 이제 열심히 배워나갈 때 초창기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비전은 무슨 뜻이 내포돼 있냐? foresee. 음, 미리 보는 거라는 거죠, 미리.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보는 그 그림이 얼마나 선명하고 생생하고 간절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내 습관이 형성되더라. 내 변화가 형성되더라.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성장하려면 잘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장하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분명히 파악해라. 예, 다시 말해서 비전을 뚜렷하게 가져라 하면서 여기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봐라. 이게 1번입니다. 예, 그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새로운 회계연도 푸켓 가족여행,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그 푸켓 가족여행도 내가 얼마나 선명하게 그려보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아, 뭐 여행은 따로 가도 돼.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 푸켓 가족여행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비전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뭐 여행 뭐 나 따로 가도 되고, 아, 나 여행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행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내년에 그냥 공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 여행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행 자체도 뭐 즐거운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보상이기도 하지만, 여행이라는 그 성취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5년 후, 그죠? 10년 후에 다이아몬드 이상의, 그죠?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의 또는 그 이상의 나의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행 성취 조건이더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행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주관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때요? 도전해 볼 만한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아메 여행을 가기 전에는요. 뭐 난 여행 가고 싶어서 도전하는 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고 저도 도전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여행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게 고기도 먹어봐야 알듯이 진짜 너무 좋아서 지금은 아메이 여행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정도로 여행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우리가 더 큰 비전을 선명하게 가지고 임하시면 여행 도전도 훨씬 더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내가 성장하려면 첫 번째가 내 비전을 먼저 그려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어, 꿈으로도 연결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뭐 보상으로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삶은 운에 맡기지 못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될 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회적으로 당신의 어떤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성취하는 바를 종이에 적어봐라. 또는 우리 보물지도, 그죠? 드림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비전을 목표화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목표는 꿈이나 비전에 뭐가 더해지는 거죠? 예, 시한이 더해지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목표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여부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전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목표를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주요한 목표를 당신의 자동 조정 장치로 삼아라. 자동 조정 장치. 그러니까 이 목표가 우리 비행기 타면 그 조종사들이 자동 조정 장치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이거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비행기가 궤도를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운항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래서 목표를 자동 조정 장치로 삼아야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자동 조정 장치로 삼게 되면 우리 삶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당신을 흡수하면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될 올바른 결정을 자동적으로 내리게 돼 있다.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목표에 따른 결정.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아, 예. 여기 진짜 그러니까 다들 그렇다고? 바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다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를 그냥 허비를 해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우리 뇌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요, 뭘 하는지 모르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하루를 허비했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라는 거래요. 예.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예, 아메이 사업 잘하고 싶고, 그죠? 예, 뭐, 지금 저녁 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저도 예전에 직장 탈출이 꿈이었거든요. 예. 이 직장에서 탈출하는 게 꿈이었는데, 어떤 때는 직장 일보다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메이 사업을. 예. 직장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직장인들 주말에 쉰다고 같이 쉬고, 그죠? 평일에는 직장 일만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직장 수입보다는 많길 바라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예, 막 머리에서 쥐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거꾸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직장에서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직장보다 많은 수입이 필요합니다. 아메이를 통해서. 그러면 직장에서 많은 수입이 그 수입을 아메이 사업으로 우리가,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사업의 목표.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내가 좀 어떤 오늘의 하루의 어떤 그런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과연 내가 직장 탈출을 할 수 있는 아메이 수입에 맞는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오늘 한 게 있는가를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없었을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위안을 삼은 적도 많았어요. 바빴으니까. 나 직장 다니잖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루 이틀 보내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뭐 일주일이 되고 또 어느 순간 한 달 동안 아메이의 어떤 그런 아메이 사업의 목표에 맞는 일을 거의 안 하면서 보낸 적도 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메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안 맞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근데 참 저는 다행이었던 게, 이 미팅의 끈을 그래도 꾸준히 잡고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구나. 아, 내가 이 목표를 자동 조정 장치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참 깨닫게 해준, 우리 지금 이 시스템 안에 많은 선배 리더님들, 성공하신 리더님들한테 참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다시, 아, 그래. 내가 이게 없었구나. 그죠? 음, 목표도 애매했고, 목표도 잊어먹었고, 뭐 이런 적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참 이 말이 저도 새삼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이렇게 목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순간순간의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고도 어떤 술자리에 가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을 얘기하고 제품을 얘기하고 주말에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 사업은 쉬지 않고 누군가를 또 만나서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제가 디스크로 앉아 있지를 못하는 10분도 못 앉아 있는 상황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은행에서 조퇴를 한 날도 저녁 미팅은 아메이 미팅은 꼭 참석을 했습니다. 뒤에 서서 강의를 들었어요. 벽 뒤에 서서 보이는 데서 있으면 우리 강사님이 부담 가지실까 봐 벽 뒤에 서서 들었습니다. 예, 왜? 내 사업이니까. 내 목표가 있으니까. 그죠? 예, 내 비전이 있으니까. 난 직장을 탈출해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피곤하다고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모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 시스템에서, 미팅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그런 결정과 선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목표에 맞는 습관으로 바꿔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목표를 성취해라. 음, 겉보기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3%를 성취하신 분들, 제가 사서 3% 됐는데 뭘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기까지의 엄청난 허들을 넘어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안 그래요? 막 돈이 남아가지고 이거나 사볼까 해서 사는 경우는 없어요. 아메이 제품을. 40만 원어치 사야 3%인데. 그죠? 그 허들을 본인은 넘었다고 생각을 못하지만 저희처럼 이 사업을 오래 이렇게 성장시킨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분이 이 제품을 3% 20만 점까지 살 수 있게 된 거는 많은 허들을 넘은 거죠. 그죠? 고정관념, 그죠? 다단계와의 혼동, 피라미드와의 혼동, 이런 거 다 넘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메이 제품이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검증, 이런 허들 다 넘으셨기 때문에 그분 20만 PB, 본인이 사가지고 됐다 하더라도 의미가 큰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제품을 애용하는 습관을 가졌을 때 어떨까요? 예,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3%가 가장 이 사업의 어려운 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든 수석 다이아몬드든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핀을 도전할 때 필요한 게 누굽니까? 3%의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예.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에메랄드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3%를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그런 의미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노력을 할 때 어떨까요? 아우, 이 친구는 겨우 3% 했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네,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죠? 네, 이 친구는 3%를 해냈고, 이 시작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 거야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30일간의 목표를 세워라. 날마다 기울이는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예. 우리 한 달 목표는 있는데 매일매일의 목표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목표와 상관없는 결정으로 하루를 허비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의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매일매일의 목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점 SP를 도전한다. 그럼 어때요? 30으로 나누면 네. 매일매일 30만 점의 목표잖아요. 그죠? 네. 그 30만 점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몇 명을 만날 것인가. 그죠? 네. 만남의 목표가 또 세부 목표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목표에 따른 그 약속이 또 계획되어지고요. 그러면 또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누적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목표가 쌓여서 음, 어, 이렇게 또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매일 30만 PB가 꼬박꼬박 이렇게 생성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예.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저도 이렇게 미팅과 책을 통해서 성공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오늘 하루가 뜻같지 않을 때는 멀리 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하루가. 이렇게 해서 될래나? 라는 어떤 의심이 생기거나, 좀 막막함이 들 때는 멀리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3년 후에는 에메랄드 돼 있겠지. 5년 후에는 다이아몬드 돼 있겠지. 다 그랬대잖아. 라는 식으로 오늘이 안 될 때는 멀리 보는 그런 습관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또 거꾸로, 근데 언제 가냐, 다이아몬드?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또 하시다 보면. 예, 이번 달 진짜 내가 1000만 점 할 수 있을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충실해 보자. 음, 오늘 하루만 몇 명 만나 보자. 예, 오늘 하루만 어찌됐거나 최선을 다해 보자. 예, 저는 그거를 제가 지어낸 말인지 책에서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생각의 원근법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막막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겠나? 오늘도 이렇게 안 됐는데 그만두지 뭐.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우를 그분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결과가 뜻같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생각의 원근법으로 좀 오늘이 안 될 때는 멀리 보고요. 또 미래가 막막할 때는 오늘에 충실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 역시도 이런 어떤 생각의 유연성으로 그런 어떤 위기를 많이 극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회로를 이용하라. 우회로라는 거는 또 다른 길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목표 포기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회로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목표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목표 이거 이번에 하지 말고 딴 거에 이 뜻이 아니고요.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의 유연성, 생각의 창의성, 그죠? 오늘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얘기했더니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맞는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도전함에 있어서 꾸준히 해왔던 어떤 그런 방식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그 방식에다가 좀 더 아이디어를 곁들인 어떤 창의성을 곁들인 그런 어떤 행동 방식도 한번 선택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회로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도 목표를 성취하는데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하려면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정신력과 능률을 개발하는데 돈을 써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은 이제 아메이 그 미팅 시스템이 무료인지를 모르고 이제 쓴 거죠. 이분은 아메이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분조차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 개발 어떤 세미나나, 그죠? 예, 그런 거에 돈 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 예전에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국에 왔을 때 목표 전문가잖아요, 그분. 동기부여 전문가. 예, 그분 왔을 때, 어, 정말 구름처럼 사람들이 돈 내고 가서 봤거든요. 그때 저희도, 이 아메이에서 초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싸게 본다 했지만 그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내고 봤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아메이에서, 우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 교육 시스템, 미팅은 다 무료잖아요. 그죠? 예, 책에서는 돈을 써서라도 정신력과 능률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마인드를 올바로 배우는데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우리 아메이는 어때요? 무료죠, 무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무료입니다. 참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그런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성공하는 부자 되는 아메이 해라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죠. 아, 정말 수입도 키울 수 있구나. 근데 하는 일이라고는 정말 품질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생필품을 쓰면서 누군가와 함께 쓰는 일이구나. 아, 참 좋다. 대단하다. 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수입도 크고 지속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난 못해. 이러잖아요. 그죠?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예, 배움의 기회가 빠져 있는 거죠. 왜? 아메이가 아닌 다른 사업은 뭐죠? 사업하면서 배우면서 하나요? 예,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배움을 끝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역량을 갖추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본을 갖추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게 일반 사업입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아메이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는 게 뭡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배운 대로 따라하고 또 함께하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료래요. 예,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했고요.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투자하는 비용조차 없는 그죠? 그런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장하려면 반드시 교육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학습에 투자해라. 돈을 써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용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후원하는 자기 후원이라고 하잖아요. 학습이. 예, 그 학습을 충실하게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에 관련된 참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골든타임에 한번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보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목표를 도전하다 보면 일사천리로 참 잘 되면 좋잖아요. 나 자동 조정 장치로 어? 생각의 습관도 이제 바꿨고, 목표에 맞춰서 결정했어,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 목표에 맞는 행동을, 비중을 두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역경입니다. 음, 참, 음. 어, 이 역경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목표만 있다면 다 성공했다면, 목표만 있으면 다 성공하는 거라면 역경이 없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 목표가 있어서 내가 정말 집중하고 열심히 뛰는데 이 역경 때문에 어때요?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희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분이 계세요. 지금 벌써 15년째 그러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 미팅 와서 막 필을 받아요. 미팅을 들으시면 필 받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알립니다. 근데 그분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그 후로 한 2, 3년 연락이 안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또 2, 3년 후에 저희가 또 만나요. 만나서 다시 동기부여해드려가 다시 미팅에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미팅 좀 이렇게 몇 주 듣다가 필 받아가 누군가한테 또 알리세요.
근데 또 거절을 받으면 또 한 2, 3년 안 보이시거든요. 잠수 타시고. 그래서 저희는 참 딜레마입니다. 이분이 동기부여를 받으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누군가한테 막 필 받아가지고 알려가지고 사라지면 참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15년째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역경을 이기는 힘, 역경 지수가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 역경에 대한 올바른 뜻을, 해석을 못할 때는요, 뭐 좀 하다가, 여러 번 뭐, 이렇게 시도하고 하다가 잘 안 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예,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까운 시간입니다. 저도. 예. 근데 어쨌거나 참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팅의 끈을 계속 가지고 저희가, 임하다 보니까 배우게 된 거죠. 예, 역경의 의미도 알게 됐고, 그 역경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이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경이 주는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챕터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제가 좋아서 좀,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우리 목표를 도전하고 성취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경은 배움의 기폭제다. 그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역경이 있어야 어때요? 예, 돌아봅니다. 돌아봐. 예, 그죠? 예, 역경이 없으면요. 예, 교만해집니다. 예, 저도 초기에, 예, 저도 초기에 막 거절받으니까 그 역경 때문에 겸손해졌다가 어느 순간 막 얘기가 통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미팅장에, 세미나장에 한 20명 파트너가 막 오더라고요. 저 막 승승장구로 막 5개월 만에 SP 되고, 스트레이트로 막 천만 점 해가지고 11개월 만에 플래티넘 되고 하는데, 세미나장에 20명의 파트너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서는 안 됐는데, 교만해지더라고요. 예. 금방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교만해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파트너가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너 왜 이렇게 못하지? 그죠? 예. 그랬더니 파트너들이 제가 넌 왜 이렇게 못한 일을 제 딴에는 되게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거칠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자기 너무 못하는 자신이 너무 미안해서 그만두겠다고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20명의 파트너가 한 명이 되더라고요. 음. 제 아메이 역사상 최고의 역경이었습니다. 플래티넘까지 찍고 난 후에. 그리고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예.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물론 그 한 명이 두 명 되는데 뭐 그동안 없었던, 그게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예. 근데 그 한 명이 두 명 되고 10명 되는데 4년 걸리더라고요. 음. 근데 그 4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나 제가 돌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제가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비범한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환경에도 살아남고 그 때문에 더 비범해진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힘든 시련을 겪으면 변하게 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역경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예, 정말 피하고 싶은 역경이었지만, 역경을 마주하면서 좌절도 했었고요. 정말 망연자실도 했었지만 참 다행스럽게 이런 미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역경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많은 거를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역경을 선택하지는 않지만 역경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예. 저는 이 말이 되게 크게 꽂혔습니다. 또 안 될 때. 그래서 요즘은 저희 부부는 거의 습관이에요. 어떤 역경이 있을 때마다 대박 날려나 보다. 근데 진짜 대박 나더라고요. 그 역경 덕분에. 예. 그 역경 덕분에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박의 결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올바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셋은 배우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마인드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마인드의 수준이. 근데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다 보니까 이 역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려움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커지고 어려움에 부정적으로 대응하면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정말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이 사업하다 보면 다들 역경이 있으세요. 오늘도 아마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제품이든 사업을 얘기하고 분명히 거절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무관심, 뻘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런 거절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오늘 하루만 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팁을 드리자면,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았든,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든, 아니면 돈이 없었든, 예, 뭐 제품에 대한 얘기도 거절하고, 뭐 이랬다면 오늘 하루만 거절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어떤 배움이 부족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얘는 평생 거절할 것 같잖아요. 오늘 딱 거절하면서. 예, 나 아메이 사업 안 할 거야. 그럼 평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 아메이 사업 할 거야. 라고 한 사람도 포기하는 거 많이 보는데, 왜 안 할 거야 하는 사람 은 평생 지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또 할 거야로 바뀔 때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 이런 어떤 배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평생 동안 받은 비판에서 계속 이득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안 받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 비판 덕에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윈스턴 처칠도 정치가로서 비판받을 때 얼마나 그죠? 예, 고통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 비판 덕분에 어때요? 아마 반성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 개선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는 그 비판을 한 사람이 잘못된 비판을 했다라는 거를 정확히 스스로가 검증함으로써 신념을 굳힌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거절을 하고, 그죠? 내 설명이 부족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이 못 알아들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여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거절을 받아야 뭐가 원인인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 내가 설명이 부족했다. 아니면 미팅 와가지고 또 막 깨닫잖아요. 아, 저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제품 강의 들으면서, 아, 저게 핵심이었구나. 아, 그 얘기 못했네. 그 깨달음을 언제 얻어요? 거절 받아봐야 얻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업 할 때. 아, 막 계속 거절받는데 초청 강사 성공하신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푸는데 그 친구한테 해주면 딱 좋은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 그 친구 저 생각을 저걸로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거 거절 안 받았으면 그거 캐치 못 합니다. 그죠? 그냥 좋은 소리네. 좋네. 하고 끝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역경 덕분에 어때요? 예, 우리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특히나 우리 아메이 사업은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거절 10번 받으면 뭐 강제 탈퇴되거나, 예,
아니면 뭐 거절 10번 받으면 뭐 100만 점어치를 막 무조건 사야 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거절 받으면서 내가 나를 성장시키면 된다. 그런 거죠. 음. 음.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시련은 진정한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정도를 벗어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성공으로 가는 길이 항상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이게 아까 그 목표에 대한 예, 그 유연함을 가지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거절을 계속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 다양성 때문에. 예. 그래서 웬만한 어떤 팔로업에 있어서 웬만한 그분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경 덕분에 저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얘기도 참 와닿더라고요. 지치고 좌절했을 때 어, 힘든 시기가 꼭 멈춰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 힘든 시기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더 하라는 신호죠. 그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를 더 배우라는 신호고요. 더 시도하라는 신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성공의 원리를 모르다 보면 어때요? 예, 본인이 힘들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참 곤란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종교적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본인 생각을 막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더 하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공은 역경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 말씀, 훌륭하신 말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죠? 네, 좀만 더 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도 이런 시스템에서 배워서 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이분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저자가. 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참 와닿는 게 이겁니다, 저는. 실패했을 때 남이 판단하는 근거는 실패한 횟수가 아니라 성공한 횟수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죠? 예. 여행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푸켓 가는 분 계시겠죠, 내년에. 예, 그 푸켓 가는 분을 푸켓 성취자라고 하지. 이분이 푸켓 가기 전에 몇 번을 여행을 실패했는지를 따져가지고, 예, 저분은 5번 실패해서 여행 실패자야. 근데 이번에 특별히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몇 번을 실패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해냈으면 된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저희도 다이아몬드까지 오기까지 거절 엄청 받았어요. 음. 근데 누군가 저 소개할 때 거절을 200번 받아가지고 자격은 없는데 어쨌거나 성취한 이동산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서 소개하지 않죠. 그죠? 예. 실패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실패 횟수 덕분에 훨씬 더 그래서 많은 거를 깨우치고 예, 훨씬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거절받는 거 누군가한테 이렇게 시도해서 뜻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내가 지금 차곡차곡 계단을 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죠? 음, 음. 그래서 역경에서 배울 마음만 있다면 역경이 성공보다 더 좋은 스승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사람은 뭔가를 성취했을 때 파티를 준비한대요. 하지만 뭔가를 실패했을 때 원인을 찾는데요. 그래서 배움의 시간은 실패했을 때 더 많다. 이런 말을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제대로 되지 않거나 뜻같지 안 됐을 때,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만큼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상처를 지혜로 바꿔라. 네,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말고
그 상처 속에서 지혜로, 거기서 배움을 찾는, 지혜로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그렇게 아픔을 껴안지 않으면 남는 것은 흉터만 있다. 흉터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를 막, 아, 나 그거 트라우마 있잖아. 아, 난 그건 뭐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특히나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신 분을 몇 년 후에 다시 만나서 같이 다시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아, 나 그때 해봤는데, 아, 나 그거 생각할수록 너무 힘들었고, 어,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이아몬드 된 분도 그 경험 했거든요. 그분이 겪은 경험. 그럼 왜 그 사람은 트라우마가 됐고, 다이아몬드가 된 분은 그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상처에 대한 자세의 차이라는 거죠. 그죠? 음, 다 똑같은 경험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상처로 끝낸 경험까지만 있는 거죠. 예, 비연드가 없는 거죠. 그 이상이. 예.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나 실패자로 남은 사람과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분을 막 비하하고 막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배울 게 없다라는 거거든. 예, 그분은 거기까지만 아는 거거든. 내가 이런 역경 겪어서 나 되게 열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분 얘기 들으면 어때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나도 상처받을 뻔했네. 하고 나도 물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미나에 와서 성공하신 분의 초청 특강을 들으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겪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예, 나도 이걸 겪었고 그때 상처도 받았어. 근데 뭐가 다르죠? 그 다음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이걸 알게 됐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 줬던 친구가 지금 나랑 같이 하잖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성공하신 분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배워서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 예, 그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면 일이 풀려가게 돼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자들. 그래서 성공자들은 이 일이 힘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의 결과의 가치와 보상을 보고 그게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한대요. 네. 하지만 그 일 속에서 해결하려고 전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믿음으로 임한다라는 거죠. 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 7, 8월. 그죠? 네. 어차피 3개월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지나갑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 역경에 맞서서 일을 풀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역경을 피하거나 아니면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냐? 그 3개월의 나의 행동의 결과가 내년 1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기왕이면 여러분들 한번 기꺼이 내 스스로 역경을 마주하고 그 역경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스폰서 업라인과 함께 답을 찾아서 멋지게 해낸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그 보상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멋진 여행지에서 여러분이 크게 한턱 쏘는 그 기분을 만끽하시는 그런 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